제4챕터 제1섹션 정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렬 SORT, sort라고 하는데요. 정렬이라는 건 뭐냐면 재배열하는 기능이에요. 재배열이라는 거 위치를 바꾸는 거죠. 뭐에 따라서요? 크기 순서에 따라서. 그게 바로 정렬이고, 크기 순서인데 어떤 크기 순서요? 특정한 필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록의 데이터를 특정 필드의 크기의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기능, 그게 바로 정렬이고, 그 다음에 이 정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올라가는 순서, 내려오는 순서,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죠. 올라가는 순서라는 건 뭐예요? 숫자일 경우는 작은 값에서 큰 값이다. 당연한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내림차순은 오름차순의 무조건 반대 개념이에요. 그리고 정렬을 할 때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정렬을 실행하게 되면 셀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인접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잡아요. 그리고 만약에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다른 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선택한 영역만 정렬을 수행합니다.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할 때 텍스트 문자 열이 하이픈을 제외하고 같아요. 그러면 하이픈이 있는 텍스트가 뒤로 갑니다. 이것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빈셀, 공백은요 정렬 순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렬 순서라는 건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뜻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 가장 마지막으로 정렬돼요. 뭐가? 빈셀, 공백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인데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지만 또 문제를 내다 보면 낼 수 있는 문제죠. 뭐예요? 오름차순 정렬을 할 때 섞여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숫자, 특수문자, 그러니까 기호문자죠. 그 다음에 영어 소문자, 대문자, 한글, 빈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오름차순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시험 문제 낼 법하죠. 하겠습니다. 숫자가 제일 먼저 와요. 오름차순 숫자. 엑셀이니까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 올라가는 순서 숫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기호,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하고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더 작은 개념이니까 오름차순 작은 게 먼저 오는 거니까 소문자, 대문자. 단 같은 글자인 경우에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빈셀이에요. 아까 빈셀은 공백은 항상 마지막. 그런데 아무 때나가 아니고요. 영어에서 소문자, 대문자 구분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하도록 설정했을 때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오름차순의 반대예요. 반대니까 빈셀은 항상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지막으로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한글, 그 다음에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기호, 숫자. 됐죠?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내림차순은 오름차순의 반대, 단 빈셀은 둘 다 맨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오름차순 정렬 기준으로 숫자 제일 먼저 오는 거고, 가장 작은 수에서 큰 수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이제 특수문자, 기호,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한글이다라는 거. 논리값은 거짓말이 먼저 옵니다. 펠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참이에요. 오류값, 이거는 순서가 다 같은 거고, 빈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마지막에 온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거 한번 직접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거 먼저 셀, 여기 이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근데 셀을 선택하지 않고 데이터에서 정렬을 누르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배워요. 지정한 범위를 사용해서 명령을 완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셀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는 거죠. 왜요? 데이터 정렬하고자 하는 범위 벗어나서 셀이 선택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요. 정렬 보세요. 인접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아울러 조심하실 거 바로 이겁니다.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요. 지금 여기 성명, 컴일반, 엑셀 이 위에 있는 제목은 정렬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요.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 얘가 체크가 해제를 시켜가지고 성명, 컴일반, 엑셀 얘까지 정렬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머리글이 있는 경우는, 제목이 있는 경우, 필드 이름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체크를 해서 정렬해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만 물론 이렇게 정렬하는 경우는 드물죠. 얘는 사례는 보세요. 어떻게 하겠냐? 선택 영역 확장하겠냐? 아니면 현재 선택 영역으로만 정렬하겠냐? 얘만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정렬 보세요. 정렬 얘만 정렬이 돼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죠. 잘 알고 가시고 요번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섞여 있는 경우 가겠습니다. 한글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는 배드, 소문자로 시작하는 배드, 소문자의 풀, 대문자의 풀, 그 다음에 1, 2, 3 숫자, 그 다음에 5, 6 값, 특수문자, 기호죠. 바로 여기가 공백이에요. 빈셀, 그 다음에 true, false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좀 하고요. 지금 C1에서부터 C11까지 선택을 하고 나서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의 정렬을 선택하고 바로 이 부분이죠. 옵션에서 대소문자 구분 체크하고 왜요? 영문 대소문자 구분할 거기 때문에 방향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쪽이다라는 거죠.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도 있어요. 여기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이고 확인. 그 다음에 열은요. C열.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은 값. 그 다음에 셀의 색도 가능하고요. 글꼴색, 셀 아이콘 가능하다, 안 하다 조심하시고요. 여기서는 값이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이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뭐가 제일 먼저 왔어요? 숫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기호.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한글이요. 그 다음에 펠스, true. 그 다음에 오류값. 맨 마지막에 뭐가 왔어요? 공백, 빈셀. 됐죠? 그럼 이번에는 내림차순 가겠습니다. 옵션에서 확인하고 확인. 그 다음에 정렬 기준만 내림차순 확인. 보세요. 중요한 거 공백은 항상 마지막. 그죠? 그 다음 내림차순 오름차순에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오류값, true, false, 한글, 대문자 배드, 소문자 배드, 그 다음에 대문자 애플, 소문자 애플, 그 다음에 특수문자, 기호, 숫자. 말씀드렸던 공백은 항상 둘 다 마지막. 됐죠? 요걸 가지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도구를 이용한 정렬은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를 뜻한다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의 정렬을 선택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도구를 이용해도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억, 그래서 히읗 이게 바로 오름차순이고요. 바로 밑에 히읗 기억이 내림차순이에요. 그 다음에 리본 메뉴를 이용한 정렬 방금 전에 살펴봤죠.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의 정렬을 실행한다라는 거고, 아울러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정렬의 기준은 최대 64까지, 64개까지 가능하다. 숫자적인 개념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정렬 기준 64개. 그 다음에 얘도 살펴본 부분이죠. 정렬 옵션, 대소문자 구분, 영문의 경우. 그 다음 방향 위쪽에서 아래쪽,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아울러 위쪽에서 아래쪽이 일반적으로 기본값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무에서 우리가 데이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렬 옵션, 대소문자 구분,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다. 맞다 틀리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정렬 순서는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지정한 대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별거 없습니다. 갈까요? 기본 정렬 순서를 무시해버리고 사용자가 순서를 임의로 지정해서 정렬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사용자 지정 정렬 순서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 1 또는 1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 가위바위보 이런 것들, 물론 그렇게 정렬할 실무 예제는 별로 없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렬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갖다가 선택해 주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자 지정을 어디 가서 하느냐,
우리 엑셀 옵션 기억나시죠? 파일 탭의 옵션에 엑셀 옵션 들어가서 고급 탭에 가게 되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단추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은 이제 숫자라든가 날짜, 시간, 그 다음에 텍스트, 얘네들 기준으로 정렬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서식을 기준으로는 안 된다. 맞다 틀다 조심하시고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셀 옵션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급에 좀 이제 아래쪽으로 와야 되죠. 바로 일반 항목 쪽에 쭉 내려가면 바로 이 부분이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우리 엑셀 옵션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단추를 눌러요. 이렇게 되면 지금 왼쪽에 썬데이, 먼데이 세 글자씩으로, 또 풀네임으로, 그 다음에 우리 그 월, 제뉴어리, 페이버리 세 글자씩, 또 풀네임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월, 2월, 3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1월, 2월 한글로, 그 다음에 이거 자축인묘, 그 다음에 갑을병정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한자로 1월, 2월, 그 다음에 한자로 1, 4분기, 갑자, 을축, 그 다음에 밑에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인데, 지금 위에서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목록 항목이 흐리죠? 우리가 이걸 반전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반전됐다라는 건 검은 잉크물이 쭉 빠졌다라는 개념이에요. 반전됐다라는 거고, 추가 삭제 버튼이 그냥 아예 다 반전이 돼버리죠. 그런데 맨 밑에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을 클릭한 순간 보세요. 추가하고 삭제 버튼이 다시 반전돼서 시커멓게 잉크가 들어왔어요. 추가하고 삭제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엑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사용자가 못 지웁니다. 그런데 맨 밑에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은요, 제가 입력을 해놓은 거거든요. 삭제가 돼요. 영구히 삭제된다. 확인.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거 삭제 안 되게 만든 건 잘했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 삭제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뭐 실수든 뭐 고의로 삭제하지는 않겠지만 다 삭제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좌우단간 엑셀에서 준 거는 삭제 안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새 목록에서 추가한 거는 삭제 가능하다. 일단 그거 먼저 알고 가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일단 취소 누르고 여기서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정렬을 할게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렬, 오름차순 정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 목, 수, 월, 일, 토, 화라는 거는 가나다 순서로 갔단 말이에요. 내림차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일 같은 경우는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할 일이 없잖아요. 이럴 때 바로 정렬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하고 싶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고 또 확인.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순서대로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사용자 지정 정렬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사장이죠. 회사의 장이니까. 그러면 사장, 그 다음에 회사에는 부가 있지 않습니까? 부의 장, 그 다음에 부 안에 또 과가 있죠. 과장, 그 다음에 대리사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요. 이 직급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자, 정렬해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름차순이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가나다 순서로 가잖아요. 우리 사장이 제일 밑에 왔네요. 내림차순 마찬가지예요. 정렬하게 되면 사장 제일 높아요. 근데 사원이네요. 직급순으로 간다면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옵션에 가서 고급 밑으로 좀 많이 내려와야 되죠. 일반, 이건 자주 쓰이는 거라 좀 위에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등록을 해야 돼요. 사장 콤마 찍어서 입력해도 되고 엔터 쳐도 되고요. 부장,
과장, 그죠? 그 다음에 대리, 사원, 그 다음에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올 수도 있어요. 셀에 있는 목록에서도.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정렬할 때 바로 이 부분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고 방금 전에 우리가 추가한 얘를 선택하면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확인. 확인. 됐죠?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사용자 지정 정렬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가위바위보, 동서남북 이런 것들을 다 사용자가 지정해서 정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정렬 관련 오류, 아까 이거 살펴봤던 거니까요. 보고 가겠습니다. 정렬을 할 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정렬표 범위에서 하나의 열만 선택했을 때 아까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경고 상자가 떠요. 뭐냐? 정말로 선택 영역을 확장할 거냐? 아니면 현재 선택 영역으로만 정렬할 거냐? 그렇게 두 가지 물어봐요. 친절하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선택 영역 확장이 많죠. 그리고 현재 선택 영역으로만 정렬하는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다라는 거고, 아무튼 가능하다 알고 가시고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얘는 뭐냐면 아까도 살펴봤지만 정렬을 할 때 그 범위가 아닌 다른 곳에 셀 포인터를 위치했을 때 물어보는 거죠. 지정한 범위를 사용해서 명령을 완료할 수 없다. 이 명령은 정렬 명령이죠. 그래서 범위 내에서 셀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정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렬 경고, 그 다음에 범위 벗어났을 때 나오는 메시지. 이렇게 달라요. 구분 잘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렬까지 강의해 드렸고요. 우리 다음 시간 또 필터 기능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